오프닝, 기억과 건강이 담긴 한 그릇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날, 어머니가 첫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먹었던 음식.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날 아침, 당연하게 우리 밥상에 오르며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던 음식. 우리 민족의 삶과 기억 속에 깊이 뿌리내린 바다의 선물, 바로 미역입니다. 우리는 미역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껏 먹어온 방식이 오히려 그 귀한 효능을 반감시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혹은 우리 식탁에 너무나도 흔하게 오르는 양파 한 조각, 오이 한 개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가장 평범한 식재료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부 바다의 채소, 미역, 효능을 2배로 만드는 지혜 고려 시대의 기록에도 등장할 만큼 1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건강식품 미역. 바다의 채소라 불릴 만큼 칼로리는 낮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인 알긴산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과 노폐물을 흡착해 밖으로 내보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중장년층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성이 떨어져 더부룩하고 불편해지기 쉬운 장을 위해서는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변비를 예방하며 대장암의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또한 미역의 풍부한 천연 요오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체온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원료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무기력함과 급격한 체중 증가로 고생하는 중년 여성들에게 미역은 약보다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이로운 미역도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었던 음식 때문에 그 효능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이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저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소고기입니다. 고소하고 든든한 맛 때문에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조합은 이장에 큰 부담을 주는 상극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소고기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 미역의 끈끈한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위장에 또 하나의 짐을 얻는 셈이 되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고지방 육류와 해조류를 함께 섭취한 노년층의 소화 시간이 평균 30% 이상 느려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역국을 든든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소고기 대신 소화 부담이 적고 담백한 닭고기를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미역은 참기름에 달달 볶아야 제맛이지 하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하지만 미역의 핵심 영양소인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은 모두 물에 녹는 수용성입니다. 참기름과 같은 기름 성분은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막을 형성합니다. 애써 먹은 미역의 좋은 성분들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불어 참기름은 발연점이 170도로 낮은 편이라 오랜 시간 미역을 볶다 보면 연기가 나면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미역국에 두부를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뼈 건강 측면에서는 이 또한 아쉬운 조합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 물질은 그대로 체외로 배출되어 장기적으로는 뼈에 저장되어야 할 칼슘을 빼앗아가는 셈이 됩니다. 서울시립대 식품공학과 연구에 따르면 미역과 두부를 함께 먹을 경우 칼슘 흡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두부와 미역은 따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미역은 어떤 식품과 만나야 그 효능이 배가 될까요? 첫째, 시원한 오이입니다. 수분 함량이 95%에 달하는 오이는 몸에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더위로 식욕을 잃었을 때 미역과 오이를 함께 넣어 만든 시원한 오이냉국 한 그릇은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미역이 식이섬유로 장을 청소하고 오이는 칼륨과 수분으로 신장을 깨끗하게 해주어 몸속 노폐물과 열기를 동시에 배출시켜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미역 오이냉국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내 염증 수치와 부종지수가 2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이 잦은 분들에게 미역 오이냉국은 최고의 자연 치료제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바다의 보석 홍합입니다. 홍합에는 단백질과 철분뿐만 아니라 미역의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으로 잘 변환되도록 돕는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즉, 미역과 홍합은 갑상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인 셈입니다. 시원하고 깊은 맛의 홍합 미역국은 맛은 물론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장 흔하지만 가장 중요한 파입니다. 파는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잊기 쉽지만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하는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찬성질을 가진 미역은 이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파의 따뜻한 기운이 이를 중화시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균형의 열쇠가 됩니다. 또한 파의 알리신 성분은 미역 속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파를 송송 썰어 넣는 작은 습관 하나가 위장 보호, 소화 촉진, 면역 증강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가 됩니다. 2부, 땅속의 보석, 양파, 두 얼굴을 가진 약초 바다의 선물을 떠나 이번에는 땅속의 보석, 양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양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이장장애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혈관 청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고혈압은 물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놀랍게도 양파는 뼈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스위스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매일 꾸준히 양파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길러주어 환절기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므로 껍질을 깨끗이 씻어 차로 우려 마시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가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첫째, 위장이 약한 분들께 생양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자극적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하여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하다면 양파는 생으로 먹기보다 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양파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이미 혈압이 낮은 분들이 과하게 섭취하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반 개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 양파의 칼륨 성분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여 근육 경련이나 심장 박동 이상을 초래하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를 물에 30분 정도 담가 칼륨 성분을 줄인 후 소량만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양파는 어떤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까요? 놀랍게도 꿀 등 푸른 생선, 그리고 우유입니다. 양파의 유황 성분은 꿀의 효소 작용을 방해하고 생선의 단백질과 결합해 신장에 부담을 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우유의 칼슘 흡수를 저해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마시는 우유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니 양파를 먹은 직후 우유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양파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넣어 만든 샐러드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양파의 항바이러스 효과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의 효능이 만나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양파의 항염 성분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져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부, 여름의 청량제, 오이, 수분 폭탄의 지혜 마지막으로 살펴볼 식재료는 여름철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오이입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오이 한 개가 우리 몸의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효능이 담겨 있습니다.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 아침마다 퉁퉁 붓는 부종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어 체중 관리에 이상적이며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돕는 실리카 성분이 풍부해 피부를 탄력 있게 가꿔줍니다. 하지만 이런 오이에도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이 있습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샐러드나 김밥에 흔히 함께 들어가는 조합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최악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C를 모조리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위해 섭취한 비타민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셈이죠. 반면 오이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의외의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다소 생소한 조합이지만 오이의 수분과 땅콩버터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혈당 안정과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 성분과 만나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 노년기 변비 해결에 특효약이 됩니다. 마무리, 지혜로운 식탁이 건강을 만든다. 오늘 우리는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기름진 땅속까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미역, 양파, 그리고 오이. 이 평범한 식재료들은 어떻게 먹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극과 극으로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보양식이나 약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음식의 궁합을 따졌던 지혜처럼 우리 식탁이 작은 변화와 관심이 바로 내 몸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는 어떤 지혜가 담길 예정인가요?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건강과 활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오프닝, 기억과 건강이 담긴 한 그릇.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날, 어머니가 첫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먹었던 음식.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날 아침, 당연하게 우리 밥상에 오르며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던 음식. 우리 민족의 삶과 기억 속에 깊이 뿌리내린 바다의 선물, 바로 미역입니다. 우리는 미역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껏 먹어온 방식이 오히려 그 귀한 효능을 반감시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혹은 우리 식탁에 너무나도 흔하게 오르는 양파 한 조각, 오이 한 개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가장 평범한 식재료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부 바다의 채소, 미역, 효능을 2배로 만드는 지혜. 고려 시대의 기록에도 등장할 만큼 1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건강식품 미역. 바다의 채소라 불릴 만큼 칼로리는 낮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인 알긴산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과 노폐물을 흡착해 밖으로 내보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중장년층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성이 떨어져 더부룩하고 불편해지기 쉬운 장을 위해서는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변비를 예방하며 대장암의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또한 미역의 풍부한 천연 요오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체온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원료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무기력함과 급격한 체중 증가로 고생하는 중년 여성들에게 미역은 약보다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이로운 미역도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었던 음식 때문에 그 효능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이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저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소고기입니다. 고소하고 든든한 맛 때문에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조합은 이장에 큰 부담을 주는 상극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소고기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 미역의 끈끈한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위장에 또 하나의 짐을 얻는 셈이 되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고지방 육류와 해조류를 함께 섭취한 노년층의 소화 시간이 평균 30% 이상 느려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역국을 든든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소고기 대신 소화 부담이 적고 담백한 닭고기를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미역은 참기름에 달달 볶아야 제맛이지 하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하지만 미역의 핵심 영양소인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은 모두 물에 녹는 수용성입니다. 참기름과 같은 기름 성분은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막을 형성합니다. 애써 먹은 미역의 좋은 성분들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불어 참기름은 발연점이 170도로 낮은 편이라 오랜 시간 미역을 볶다 보면 연기가 나면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미역국에 두부를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뼈 건강 측면에서는 이 또한 아쉬운 조합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 물질은 그대로 체외로 배출되어 장기적으로는 뼈에 저장되어야 할 칼슘을 빼앗아가는 셈이 됩니다. 서울시립대 식품공학과 연구에 따르면 미역과 두부를 함께 먹을 경우 칼슘 흡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두부와 미역은 따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미역은 어떤 식품과 만나야 그 효능이 배가 될까요? 첫째, 시원한 오이입니다. 수분 함량이 95%에 달하는 오이는 몸에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더위로 식욕을 잃었을 때 미역과 오이를 함께 넣어 만든 시원한 오이냉국 한 그릇은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미역이 식이섬유로 장을 청소하고 오이는 칼륨과 수분으로 신장을 깨끗하게 해주어 몸속 노폐물과 열기를 동시에 배출시켜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미역 오이냉국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내 염증 수치와 부종지수가 2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이 잦은 분들에게 미역 오이냉국은 최고의 자연 치료제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바다의 보석 홍합입니다. 홍합에는 단백질과 철분뿐만 아니라 미역의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으로 잘 변환되도록 돕는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즉, 미역과 홍합은 갑상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인 셈입니다. 시원하고 깊은 맛의 홍합 미역국은 맛은 물론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장 흔하지만 가장 중요한 파입니다. 파는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잊기 쉽지만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하는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찬성질을 가진 미역은 이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파의 따뜻한 기운이 이를 중화시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균형의 열쇠가 됩니다. 또한 파의 알리신 성분은 미역 속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파를 송송 썰어 넣는 작은 습관 하나가 위장 보호, 소화 촉진, 면역 증강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가 됩니다. 2부, 땅속의 보석, 양파, 두 얼굴을 가진 약초 바다의 선물을 떠나 이번에는 땅속의 보석, 양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양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이장장애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혈관 청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고혈압은 물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놀랍게도 양파는 뼈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스위스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매일 꾸준히 양파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길러주어 환절기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므로 껍질을 깨끗이 씻어 차로 우려 마시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가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첫째, 위장이 약한 분들께 생양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자극적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하여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하다면 양파는 생으로 먹기보다 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양파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이미 혈압이 낮은 분들이 과하게 섭취하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반 개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 양파의 칼륨 성분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여 근육 경련이나 심장 박동 이상을 초래하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를 물에 30분 정도 담가 칼륨 성분을 줄인 후 소량만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양파는 어떤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까요? 놀랍게도 꿀 등 푸른 생선, 그리고 우유입니다. 양파의 유황 성분은 꿀의 효소 작용을 방해하고 생선의 단백질과 결합해 신장에 부담을 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우유의 칼슘 흡수를 저해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마시는 우유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니 양파를 먹은 직후 우유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양파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넣어 만든 샐러드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양파의 항바이러스 효과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의 효능이 만나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양파의 항염 성분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져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부, 여름의 청량제, 오이, 수분 폭탄의 지혜. 마지막으로 살펴볼 식재료는 여름철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오이입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오이 한 개가 우리 몸의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효능이 담겨 있습니다.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 아침마다 퉁퉁 붓는 부종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어 체중 관리에 이상적이며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돕는 실리카 성분이 풍부해 피부를 탄력 있게 가꿔줍니다. 하지만 이런 오이에도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이 있습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샐러드나 김밥에 흔히 함께 들어가는 조합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최악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C를 모조리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위해 섭취한 비타민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셈이죠. 반면 오이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의외의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다소 생소한 조합이지만 오이의 수분과 땅콩버터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혈당 안정과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 성분과 만나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 노년기 변비 해결에 특효약이 됩니다. 마무리, 지혜로운 식탁이 건강을 만든다. 오늘 우리는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기름진 땅속까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미역, 양파, 그리고 오이. 이 평범한 식재료들은 어떻게 먹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극과 극으로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보양식이나 약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음식의 궁합을 따졌던 지혜처럼 우리 식탁이 작은 변화와 관심이 바로 내 몸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는 어떤 지혜가 담길 예정인가요?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건강과 활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오프닝, 기억과 건강이 담긴 한 그릇.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날, 어머니가 첫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먹었던 음식.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날 아침, 당연하게 우리 밥상에 오르며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던 음식. 우리 민족의 삶과 기억 속에 깊이 뿌리내린 바다의 선물, 바로 미역입니다. 우리는 미역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껏 먹어온 방식이 오히려 그 귀한 효능을 반감시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혹은 우리 식탁에 너무나도 흔하게 오르는 양파 한 조각, 오이 한 개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가장 평범한 식재료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부, 바다의 채소, 미역, 효능을 2배로 만드는 지혜. 고려 시대의 기록에도 등장할 만큼 1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건강식품 미역. 바다의 채소라 불릴 만큼 칼로리는 낮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인 알긴산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과 노폐물을 흡착해 밖으로 내보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중장년층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성이 떨어져 더부룩하고 불편해지기 쉬운 장을 위해서는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변비를 예방하며 대장암의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또한 미역의 풍부한 천연 요오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체온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원료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무기력함과 급격한 체중 증가로 고생하는 중년 여성들에게 미역은 약보다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이로운 미역도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었던 음식 때문에 그 효능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이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저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소고기입니다. 고소하고 든든한 맛 때문에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조합은 이장에 큰 부담을 주는 상극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소고기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 미역의 끈끈한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위장에 또 하나의 짐을 얻는 셈이 되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고지방 육류와 해조류를 함께 섭취한 노년층의 소화 시간이 평균 30% 이상 느려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역국을 든든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소고기 대신 소화 부담이 적고 담백한 닭고기를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미역은 참기름에 달달 볶아야 제맛이지 하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하지만 미역의 핵심 영양소인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은 모두 물에 녹는 수용성입니다. 참기름과 같은 기름 성분은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막을 형성합니다. 애써 먹은 미역의 좋은 성분들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불어 참기름은 발연점이 170도로 낮은 편이라 오랜 시간 미역을 볶다 보면 연기가 나면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미역국에 두부를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뼈 건강 측면에서는 이 또한 아쉬운 조합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 물질은 그대로 체외로 배출되어 장기적으로는 뼈에 저장되어야 할 칼슘을 빼앗아가는 셈이 됩니다. 서울시립대 식품공학과 연구에 따르면 미역과 두부를 함께 먹을 경우 칼슘 흡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두부와 미역은 따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미역은 어떤 식품과 만나야 그 효능이 배가 될까요? 첫째, 시원한 오이입니다. 수분 함량이 95%에 달하는 오이는 몸에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더위로 식욕을 잃었을 때 미역과 오이를 함께 넣어 만든 시원한 오이냉국 한 그릇은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미역이 식이섬유로 장을 청소하고 오이는 칼륨과 수분으로 신장을 깨끗하게 해주어 몸속 노폐물과 열기를 동시에 배출시켜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미역 오이냉국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내 염증 수치와 부종지수가 2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이 잦은 분들에게 미역 오이냉국은 최고의 자연 치료제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바다의 보석 홍합입니다. 홍합에는 단백질과 철분뿐만 아니라 미역의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으로 잘 변환되도록 돕는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즉, 미역과 홍합은 갑상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인 셈입니다. 시원하고 깊은 맛의 홍합 미역국은 맛은 물론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장 흔하지만 가장 중요한 파입니다. 파는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잊기 쉽지만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하는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찬 성질을 가진 미역은 이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파의 따뜻한 기운이 이를 중화시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균형의 열쇠가 됩니다. 또한 파의 알리신 성분은 미역 속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파를 송송 썰어 넣는 작은 습관 하나가 위장 보호, 소화 촉진, 면역 증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가 됩니다. 2부, 땅속의 보석, 양파, 두 얼굴을 가진 약초 바다의 선물을 떠나 이번에는 땅속의 보석, 양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양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이장장애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혈관 청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고혈압은 물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놀랍게도 양파는 뼈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스위스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매일 꾸준히 양파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길러주어 환절기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므로 껍질을 깨끗이 씻어 차로 우려 마시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가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첫째, 위장이 약한 분들께 생양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자극적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하여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하다면 양파는 생으로 먹기보다 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양파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이미 혈압이 낮은 분들이 과하게 섭취하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반 개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 양파의 칼륨 성분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여 근육 경련이나 심장 박동 이상을 초래하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를 물에 30분 정도 담가 칼륨 성분을 줄인 후 소량만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양파는 어떤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까요? 놀랍게도 꿀 등 푸른 생선, 그리고 우유입니다. 양파의 유황 성분은 꿀의 효소 작용을 방해하고 생선의 단백질과 결합해 신장에 부담을 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우유의 칼슘 흡수를 저해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마시는 우유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니 양파를 먹은 직후 우유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양파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넣어 만든 샐러드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양파의 항바이러스 효과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의 효능이 만나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양파의 항염 성분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져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부, 여름의 청량제, 오이, 수분 폭탄의 지혜 마지막으로 살펴볼 식재료는 여름철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오이입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오이 한 개가 우리 몸의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효능이 담겨 있습니다.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 아침마다 퉁퉁 붓는 부종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어 체중 관리에 이상적이며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돕는 실리카 성분이 풍부해 피부를 탄력 있게 가꿔줍니다. 하지만 이런 오이에도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이 있습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샐러드나 김밥에 흔히 함께 들어가는 조합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최악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C를 모조리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위해 섭취한 비타민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셈이죠. 반면 오이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의외의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다소 생소한 조합이지만 오이의 수분과 땅콩버터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혈당 안정과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 성분과 만나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 노년기 변비 해결에 특효약이 됩니다. 마무리, 지혜로운 식탁이 건강을 만든다. 오늘 우리는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기름진 땅속까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미역, 양파, 그리고 오이. 이 평범한 식재료들은 어떻게 먹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극과 극으로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보양식이나 약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음식의 궁합을 따졌던 지혜처럼 우리 식탁이 작은 변화와 관심이 바로 내 몸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는 어떤 지혜가 담길 예정인가요?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건강과 활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오프닝, 기억과 건강이 담긴 한 그릇.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날, 어머니가 첫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먹었던 음식.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날 아침, 당연하게 우리 밥상에 오르며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던 음식. 우리 민족의 삶과 기억 속에 깊이 뿌리내린 바다의 선물, 바로 미역입니다. 우리는 미역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껏 먹어온 방식이 오히려 그 귀한 효능을 반감시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혹은 우리 식탁에 너무나도 흔하게 오르는 양파 한 조각, 오이 한 개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가장 평범한 식재료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부 바다의 채소, 미역, 효능을 2배로 만드는 지혜 고려 시대의 기록에도 등장할 만큼 1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건강식품 미역. 바다의 채소라 불릴 만큼 칼로리는 낮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인 알긴산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과 노폐물을 흡착해 밖으로 내보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중장년층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성이 떨어져 더부룩하고 불편해지기 쉬운 장을 위해서는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변비를 예방하며 대장암의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또한 미역의 풍부한 천연 요오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체온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원료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무기력함과 급격한 체중 증가로 고생하는 중년 여성들에게 미역은 약보다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이로운 미역도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었던 음식 때문에 그 효능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이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저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소고기입니다.
고소하고 든든한 맛 때문에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이 조합은 이장에 큰 부담을 주는 상극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소고기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 미역의 끈끈한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위장에 또 하나의 짐을 얻는 셈이 되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고지방 육류와 해조류를 함께 섭취한 노년층의 소화 시간이 평균 30% 이상 느려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역국을 든든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소고기 대신 소화 부담이 적고 담백한 닭고기를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미역은 참기름에 달달 볶아야 제맛이지 하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하지만 미역의 핵심 영양소인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은 모두 물에 녹는 수용성입니다. 참기름과 같은 기름 성분은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막을 형성합니다. 애써 먹은 미역의 좋은 성분들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불어 참기름은 발연점이 170도로 낮은 편이라 오랜 시간 미역을 볶다 보면 연기가 나면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미역국에 두부를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뼈 건강 측면에서는 이 또한 아쉬운 조합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 물질은 그대로 체외로 배출되어 장기적으로는 뼈에 저장되어야 할 칼슘을 빼앗아가는 셈이 됩니다. 서울시립대 식품공학과 연구에 따르면 미역과 두부를 함께 먹을 경우 칼슘 흡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두부와 미역은 따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미역은 어떤 식품과 만나야 그 효능이 배가 될까요? 첫째, 시원한 오이입니다. 수분 함량이 95%에 달하는 오이는 몸에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더위로 식욕을 잃었을 때 미역과 오이를 함께 넣어 만든 시원한 오이냉국 한 그릇은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미역이 식이섬유로 장을 청소하고 오이는 칼륨과 수분으로 신장을 깨끗하게 해주어 몸속 노폐물과 열기를 동시에 배출시켜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미역 오이냉국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내 염증 수치와 부종지수가 2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이 잦은 분들에게 미역 오이냉국은 최고의 자연 치료제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바다의 보석 홍합입니다. 홍합에는 단백질과 철분뿐만 아니라 미역의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으로 잘 변환되도록 돕는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즉, 미역과 홍합은 갑상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인 셈입니다. 시원하고 깊은 맛의 홍합 미역국은 맛은 물론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장 흔하지만 가장 중요한 파입니다. 파는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잊기 쉽지만 강력한 항균, 항염작용을 하는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찬 성질을 가진 미역은 이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파의 따뜻한 기운이 이를 중화시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균형의 열쇠가 됩니다. 또한 파의 알리신 성분은 미역 속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파를 송송 썰어 넣는 작은 습관 하나가 위장 보호, 소화 촉진, 면역 증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가 됩니다. 2부, 땅속의 보석, 양파, 두 얼굴을 가진 약초 바다의 선물을 떠나
이번에는 땅속의 보석, 양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양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이장장애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혈관 청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고혈압은 물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놀랍게도 양파는 뼈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스위스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매일 꾸준히 양파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길러주어 환절기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므로 껍질을 깨끗이 씻어 차로 우려 마시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가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첫째, 위장이 약한 분들께 생양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자극적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하여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하다면 양파는 생으로 먹기보다 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양파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이미 혈압이 낮은 분들이 과하게 섭취하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반 개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 양파의 칼륨 성분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여 근육 경련이나 심장 박동 이상을 초래하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를 물에 30분 정도 담가 칼륨 성분을 줄인 후 소량만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양파는 어떤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까요? 놀랍게도 꿀 등 푸른 생선, 그리고 우유입니다. 양파의 유황 성분은 꿀의 효소 작용을 방해하고 생선의 단백질과 결합해 신장에 부담을 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우유의 칼슘 흡수를 저해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마시는 우유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니 양파를 먹은 직후 우유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양파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넣어 만든 샐러드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양파의 항바이러스 효과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의 효능이 만나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양파의 항염 성분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져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부, 여름의 청량제, 오이, 수분 폭탄의 지혜 마지막으로 살펴볼 식재료는 여름철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오이입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오이 한 개가 우리 몸의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효능이 담겨 있습니다.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 아침마다 퉁퉁 붓는 부종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어 체중 관리에 이상적이며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돕는 실리카 성분이 풍부해 피부를